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인물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제1부에서는 제21대 국회 총선을 향하여 전국 8도 강산을 누비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과 흉기 테러 사건 이후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소식, 그리고 친명 비명 헤어질 결심을 하고 보따리를 싸고 있는 종천 김종민 이원옥 의원 소식과 빅텐트를 치고 있는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의원 소식을 향하여 제1부는 진행하고 2부에는 국회 총선에 전북 익산 갑에 출사표를 내고 열심히 뛰고 있는 진보당의 전권희 후보를 모시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디 큐! 바로 들어갑니다. 본 방송은 익산 시민통합발전위원회와 익산문화원 주관 익산 시민의 종 후원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진행에 앞서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제1부 순서 들어갑니다. PD 감독님, 1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최희준의 팔도 강산 잠깐 노래 들려주세요. 팔도 강산 졸시고 천리길이 하루길 팔도 강산을 쌓고 새나라를 이루네. 방송에 앞서 제가 최희준의 팔도 강산 노래를 제가 보내드린 것은 요즘 전국의 그 총선 후보들이 팔도 강산에 지금 난리가 났죠. 특히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팔도 강산을 누비면서 신년 할애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연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맹이가 없는 쇼만 하고 다닌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몇 가지 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두 번째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는 재판 중에 세비를 반납한다. 또 세 번째는 규책 사유가 있는 그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무공천하겠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은 300명을 250명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금고형 이상 뭐 이야기, 규책 사유 이야기는 전부터 여야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에서 뭐 250명, 50명을 뭐 줄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우리 국민들을 보기에는 획기적인 뭐 공약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 뭐 100명만 있어도 뭐 된다고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나라 같이 국회의원 300명이 많다고 그래요. 미국에 비해서 3배가 많답니다. 국회의원 인원수가. 그렇다면은 뭐 이번 22대 이번에는 뭐 여야에서 뭐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정을 않겠죠. 그렇다면은 양당에서 대표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표들이 국회의원 축소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한번 공약으로, 제1공약으로
내세웠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 생각이라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무에 지금 복귀를 했는데, 당무에 복귀해서 총선에 나갈 분들 이제 인재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도 지금 좀 내심적으로 좀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뭐 친명이나 뭐 비명이나 해서 공천자 탈락자들이 이제 반발이 이제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친명이라는 그 친명이라는 걸 없고 공천에서 유리하게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민주당이 개혁을 못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쓸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낙연 신당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신당이 지금 발기인대회 끝나고 2월 초쯤 이제 창당대회를 할 것 같고, 이준석 개혁신당은 이제 뭐 곧 20일쯤인가 창당대회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들의 지금 관심사는 과연 이낙연 새로운 미래 가칭 새로운 미래 이준석 개혁신당이 과연 합쳐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치 구단이라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 두 당이 아니라 그 신당이 이렇게 같이 하나로 제3지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종환 TV에서 바라보는 시사평은 만약에 제3당 지대가 각각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조홍천 등등 각계 전투를 한다면은 제3당은 파멸이 될 것 같아요. 제3당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보수의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지금 양당 정치에 너무나 국민들이 지금 식상하지 않습니까? 강대강 싸우고, 국민은 안중이 없고 당리당락. 제가 볼 때도 그냥 질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뭐 제가 볼 때 제3당이 정말로 태풍처럼 올라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빅 텐트가 비바람이 찢겨져 갖고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제 갈 길을 갈 것인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거기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위원장이 이석현 우리 여기 익산 출신인데, 이석현 창당 공동위원장이 지난 주에 우리 익산에 우리 남성 신년 할애가 있어서 그날 서로를 같이 만났는데, 우리 2부에 나오는 우리 전권희 우리 후보도 그날 남성 신년 할애에서 이석현 의원도 만나고, 뭐 같이 동문인 경쟁자인 이춘석 후보, 또 뭐 그게 누굽니까, 그게 고상진 후보 고상진 후보도 같이도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이석현 공동 창당위원장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일리가 있는 지금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북에서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을 바라보는 것은 어머니 마음이다. 어머니 마음. 자식이 집을 나가려고 하면은 그 부모가 처음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집에 밖에 나가면 고생한다.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자식이 배낭을 짊어지고 운동화를 짬매고 집을 나가면은 그 부모 마음은 어머니 마음으로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좀 굶고 있나, 그래서
참 밥을 싸갖고 그 자식을 찾아가서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한다는 그런 그 이낙연 신당의 새로운 미래의 창당 공동위원장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상당히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국민의 시각으로서는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말고 제3당 진보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제3당이 됐든 이는 3당에 좀 그 캐스팅 보드를 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자고 그랬습니까? 외국에 수입하자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21대 국회는 정말로 개망나니 국회라고 이거 당장 이 국회를 없애야 한다고는 그렇게 저는 말을 주장했는데 하여간 이번에 그 22대 국회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제3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제가 한번 뭐랄까 팁을 하나 주겠어요. 우리 박종환 TV에서 이 팁을 받는 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 팁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대통령제 그 직선제가 1987년인가요? 그 민주화 그때 직선제로 물론 이 직선제는 그 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 초기에도 이 직선제가 있었지만은 1948년에 제헌국회 때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 후로 헌법을 고쳐서 이제 직선제를 만들어서 개헌을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그때는 대통령제가 정부통령제 대통령이 있고 또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 후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이제 직선제가 됐잖아요. 5년 다임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제3당이나 진보당이나 이 정책을 먼저 캐치하는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선제를 5년 다임제를 순수한 대통령제로 연임제로 해서 미국식 대통령제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부통령하고 러닝메이트를 해서 4년을 하고 잘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못하면 심판받고 왜 그러냐면은 5년 다임제를 하니까 먹튀예요, 먹튀. 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오고 책임도 안 져요. 왜냐하면 5년 다임되니까 나는 5년 한 번 오고 끝난다. 그러니까 책임도 없이 자기 멋대로 오고 정말로 이건 패당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이지만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3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공약을 하나 대통령제, 정부통령제 순수한 연임 대통령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면은 국민들이 환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그리고 또 부통령제를 만들면은 그 부통령을 경험을 통해서 차차 세대의 정치인들이 부통령을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또 경험을 축적해서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은 현재는 부통령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고 또 대통령 5년 동안 제 멋대로 오고 책임도 없이 그 증권가 이거 먹튀라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제3당의 뭐 이낙연 대표가 됐든 이준석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진보당의 대표, 정의당의 대표 각 당에서 공약 1호 대통령 개헌을 위해서 순수한 대통령 연임제로 해서 정부 대통령 부통령제를 만들어서 책임 있는 대통령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제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2부 순서에는 22대 국회 총선 전북갑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진보당의 전구원희 후보를 모셨습니다. 전구원희 후보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진보당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 전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구원희 후보님 이렇게 보니까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우리 진보당의 우리 전구원희 후보를 보면은 마음이 참 이렇게 짠할 때가 있어요. 네. 이 전북은 다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이 그냥 득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의 이제 국민의힘의 보수의 그 당원이지만은 우리 진보당의 우리 전구원희 후보를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그 민주당이 아성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보면은 기죽지 않고 선거운동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익산에 수재에 있는 남중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시고, 예? 자, 왜 내가 익산에서 전건희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네. 상당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인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민주주의, 민생, 경제 위기 앞에 정치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역주의를 회귀하고 있는 듯한 퇴행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를 바꾸고 복원시켜서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제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도전을 해왔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그 전건희 후보는 이번에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익산의 세 번째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세 번째 구시는 그 세 번째 이렇게 출마하면서 이제 세 번 정도 나오면은 이제 선거에 이제 달인 정도 됩니다. 예, 그 어느 그 모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번 나오면 정치 1단이고 두 번 나오면 2단이고 세 번 나오면은 한 5단쯤 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그렇다면은 지금 익산에 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익산의 선거 공약 진보당의 전건희만이 할 수 있는 선거 공약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바로 익산이 있습니다. 익산이 심각한 지금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 익산의 미래가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익산의 이런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금 예전처럼 활력 넘치고 역동적인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다만 어떤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익산의 장점, 특성을 10분 살린 그런 공약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로 익산을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익산이 갖고 있는 문화, 관광, 역사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익산을 진정한 생태 문화 관광도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익산이 인구 감소든 또 활력을 잃는 도시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이유가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성지로
익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익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익산은 그 우리 전국에서 교통도시잖아요. 예, 사통팔달의 교통도시고 4개 노선이 가는 익산역인데 지금 익산역 선상역을 보면은 시민들이 저게 무슨 선상역이냐, 참 창피하고 참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익산 신화 뭐 광역 그 도시 그 용역을 맡겨서 뭐 한다는 데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재경 익산 향후에서 시계탑을 하나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시계탑을. 그래서 그 후보들마다 공통 후보들마다 익산역 시계탑을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는데 우리 전근희 우리 후보님도 그 공약으로 뭐 공약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익산역 시계탑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하여튼 간에 협조해 주실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예. 당선돼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이제 그렇게는 뭐 그렇게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보당의 전건희 후보도 익산역 시계탑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갑자기 이제 시계탑 질문 하셔가지고 저도 좀 한 가지 돌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돌발 질문? 제가 원래 오늘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진보당 후보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거가 이게 정책 경쟁, 정치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치열한 또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좀 집권당인데 불구하고 익산에 집권당 후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우리 박종환 우리 TV 위원장님도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막 고민이 많았던 정치인이신데 혹시 이번에 사회자에서 혹시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민의힘 후보로 혹시 익산에 출마를 할 의향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16대 때 아마 4년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익산에서 제가 한번 출마를 했어요. 근데 정치 생리가 안 맞더라고요. 저거는 안 맞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 2년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익산 시장을 한번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외부의 적은 싸우기가 원래 외부 싸우기 쉬운데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워요. 내부 적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익산 시장 나오려다가 내가 내부의 적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정말로 이거 못 해먹겠다 해서 내가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그 지금 우리 전근희 후보가 좀 물어봤는데 오늘 그 오늘 전북 호남의 대변지 전북일보 사설에서 오늘 나온 거예요. 사설에 국민의힘 전북 총선 포기했나.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전라북도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보여요.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주의 의뢰 정운천 의원 뭐 이렇게 확 그 이상 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갑 을인데 후보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국회 총선에 저는 이번에 안 나오고 우리 이렇게 좋은 후배들 지역에 좋은 후배들 이렇게 정권이 우리 후보 같은 좋은 후배들 이런 후배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네. 평소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다시 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프레카트를 이렇게 진보당에서 이렇게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도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진보당에서 무슨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레카트를 거래하는데 항상 당을 이렇게 그 국민의힘을 당을 비방하는 그런 프레카트만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어제도 내가 한번 사과를 걸어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김건희를 대통령 뽑았냐 그런 내용의 프레카트가 있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뭐냐면 대통령을 뽑은 거지 어떤 김건희 씨의 남편을 뽑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풍자하면서 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국민의힘보다는 뭐 물론 집권 여당과 이제 그 정부 대통령이 뭐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집권당 내에서 건전한 소장파들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오히려 대통령만 보이고 집권당의 역할이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 보수 정당, 집권 정당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고 민심을 대변해서 우리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심각한 이건 정파를 분열하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시대에 좀 투행적인 그러한 검찰을 앞세운 그런 독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정말 정치를 존중하고 야당, 여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저희의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게 때리지만 또 그런 이면에 그런 마음이 있다. 아니,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그 탄생하고 나서 실망들 많이 한 거 있어요. 뭐 검찰 공화국이냐. 제가 제일 내가 이제 당원으로서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윤석열 정부 인사는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장관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이건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독총리예요. 한마디 제대로 한마디 정부 비판 하나 한번 못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이지만은 윤석열 정부 실패한 것은 인사 실패했다.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정당의 집권당 역할,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이런 충원을 좀.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그 집권당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신문 기고에 국민의힘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좀비 정당이라고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이것은 뭐 국민의힘으로 보나 윤석열 정부로 보나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오히려 불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정당이 집권당이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국정에 대해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저희들의 야당 진보적인 정당의 쓴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우리 전건희 후보의 그 말에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전이 들어가면은 어느 당을 막 이렇게 비방하는 것보다도 우리 당에서는 이런 정책을 내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적 대결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그 갑지구에 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건희 후보는 이제 진보당이지만은 민주당의 이춘석 후보, 김수홍 후보, 고상진 후보가 있어요. 성기청 후보도 있습니다. 예, 성기청 후보, 이렇게 했는데 이춘석 그 경쟁 후보가 후보들 간에 그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우리 뭐 전건희 우리 후보도 뭐 토론회 하는 데에서는 뭐 자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는 자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들 정치할 때는 그 방송 토론이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운동장에서 사람 모여놓고 합동 연설했는데 지금은 이제 토론이 있어가지고 정책 아이디어, 정책 구상 또 조리 있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이 그 토론을 제안했으니까 뭐 같이 토론해서 정책 대결해서 익산의 지역에 문제점이 뭐 있는가 그런 거 소실껏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당 보고 찍지 말고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물 보고 찍어주세요. 그 사람의 능력, 비전 보고 찍어주세요. 지금까지 당 보고 찍어갖고 특히 우리 호남 뭡니까 이게 새만금 하나 제대로 못 오고 그리고 우리 전건희 후보가 말한 대로 익산에 제대로 기업차 하나 못 데리고 오고 인구는 떠나고 우리 전건희 후보가 아까 말씀 잘한 것 같이 정말로 진보당 후보가 진짜 똑똑한 후보 하나 나왔다 아깝다 이번에는 진보당 한번 찍어주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평소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지금 예비 후보로 좀 등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했으니까 명함도 주고 평소에 지역 주민들 만나면 어떤 진보당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돼 있는데요.
우리의 정치 선거 문화가 네. 사실은 이 현재의 어떤 국정 혹은 뭐 시정 현재 현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당에 대한 견해, 후보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걸 반영하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지금의 정치 어떤 구도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답습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선거전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게 힘들었고 뭐 그냥 당만 무조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투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박종환 TV를 비롯한 또 기존의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좀 선거 보도에서도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다만 저는 희망을 보는 것은 작년 4월 달에 저희 전주을에서 보궐선거였지만 네. 전주 시민들이 또 우리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 어떻게 보면 작은 정당의 무명의 후보였는데 이 후보를 전주을의 대표자로 만들어주신 그 역량,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익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지금 바닥 민심은 상당히 꿈틀대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전권위가 거기 부응할 수 열심히 뛰고 있고 꼭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전주 을 선거를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달에 보궐선거에 예. 진짜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보당 성희. 강성희 그 의원이 당선될 줄은 저희들도 좀 예측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못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성향 후보들 그때 이제 이상직 의원이 물러가는 바람에 규책 사고가 있어 민주당 이름으로는 이제 후보를 못 냈잖아요. 민주당 그 성향인들이 한 서너 명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임정엽 전뭐 예. 교수랄지 나오고 김호서 전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진보당 후보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익산도 그런 이변이 한번 일어나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이 뭐라고 할까 자기 당리당략 하잖아요. 지금 총선이 지금 불과 80여일 남았는데 선거구도 아직 지금 결정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조만간 한번 입장을 낼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선거가 80여일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선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원칙이 되거든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룰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선거 그 획정이 깜깜이가 되고 있고 몇몇 특정 당의 의원들 말고는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초에 중앙선거안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냈는데 정확한 지금 세부안이 저희한테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한 가지 우려사항은 익산 갑 같은 경우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중폭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지금 있어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좀 기자회견 포함한 내용을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단순 인구가 아니고 지방의 대표성, 지방의 어떤 그런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한다. 안 그러면 지방은 거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몇 명 없는 수도권으로만 편중되는 이렇게 돼버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진짜 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선거 지금 80여일 남았는데 선거구도 제대로 결정이 안 됐고 또 비례 연동이냐 병립형이냐 이것도 제대로 안 됐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또 선거를 한다는 이 국민을 보기에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정말로 그 진보당의 우리 전건희 후보는 지금 방금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의 약속한 대로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위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역 주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내가 이 몇 가지는 내가 꼭 하고 싶다는 마지막 그 얘기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정치와 정치인의 그런 모습과 위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정치인이 용기 있는 정치인, 말이 아닌 실천하는 정치인,
그다음에 실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권이 지금까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와 쉬운 길 가지 않고 약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용기 있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번 단적으로 익산의 수해 지역 현장에도 제가 3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농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국회로 전라북도로 익산시 뛰어다니면서 함께 해왔던 그런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원외 정당의 작은 정당의 대표지만 예전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현재 농민수당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제가 만들었고 현실화시킨 제가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정치인이고 익산의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의 군림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나쁜 정치가 아니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치로 선한 정치를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반드시 익산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꼭 전주처럼 익산에서도 감동과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종환 TV 본 방송은 진보당의 전건희 후보뿐 아니라 전북권에서 출마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우리 본 방송 아래의 그 자막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어떤 후보가 됐든 우리 박종환 TV에서 우리 전건희 후보같이 정중히 모시고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치는 정말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략으로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철길 위의 열차처럼 충돌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당이라고 제3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전 대표나 금태섭, 양행자 등등 제 신당에 만드는 그 지역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에 위한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당이라는 것이 말이 빅텐트지 이 빅텐트가 태풍이 몰아쳐서 국민들의 태풍이 몰아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정치를 하지 말고 정말로 따뜻한 생활정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국민 행복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